시작합니다. 엄마와 아들이 함께하는 팟캐스트 나를 알고 내 아이도 알자 명리육아. 안녕하세요, 호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지입니다. 네, 7번째 에피소드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저번 시간에 주제가 오행별 재능을 알아보자 였잖아요. 네. 그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십성별 재능을 알아보자로 잡게 되었습니다. 네. 십성이라는 것은 오행을 본원에 맞춰가지고 또 사람의 생애에 맞춰가지고 그 특성에 따라 이제 분류를 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름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10개가 있죠. 네, 10가지가 있는데 이게 오행별이니까 크게는 5가지고 거기서 음양으로 나누면 이제 10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진행은 거의 도지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십성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호박 씨가 공부를 조금 했으니까 제가 그러면 호박 씨를 잘 인도하는 트레이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내 본원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하죠? 내 본원과 같은 본원과 오행? 같은 오행? 네, 그건 이제 비견겁제 아닌가요? 네. 비겁. 비견이 이제 본원과 같은 거고 네,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르면 겁제. 겁제. 네. 네. 그래서 그럼 비견 겁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이제 십성 중에는 비견겁제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이 이제 본원과 오행이 똑같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되기 때문에 비겁이라고 붙여서 이야기하는 거죠. 비견과 겁제가 네. 이제 내 원국에 사주팔자에 있으면 네. 내 편과 남의 편 이렇게 무리지어서 하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업적으로 그런 것을 떠올려 보면 뭐가 있을까요, 호박 씨? 무리를 짓는다. 네, 무리지어서 제가 싸우기도 이제 하고. 드는 네. 생각은 정치 네. 이쪽이랑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비견 겁제가 많은 분들 중에 정치인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정치인 비견겁제가 많은. 비견 겁제가 이제 금으로 엄청 많았던 분이 이제 한 분이 떠오르는데 이명박 씨. 네. 그다음에 또 토로 되게 많았던 분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토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4개 이상. 정리를 좀 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원이 금이죠. 네. 그러니까 그 금 본원이랑 같은 오행, 즉 네. 이제 금으로 된 글자가 비견겁제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본원이랑 같은 오행적 성질을 지닌 비견겁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어떤 무리짓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격이 두드러지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금의 성질도 당연히 나타날 테고 네. 오늘은 근데 십성별로 하는 거니까 이제 십성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원이 토이고 네. 그 토 본원이랑 같은 오행의 토 글자가 네. 비견겁제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비견겁제는 이제 각각 사람마다의 본원의 오행적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두 분 다 토 본원인데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음토이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양토 본원이에요. 예. 근데 음토가 양토를 되게 곁에 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발탁했다는 점에서 그게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거 되게 재밌네요. 오늘 주제와 상관은 없지만 하여튼 두 분 다 정치인이고 토가 많다는 특성이 있는데 네. 음토가 양토를 끌어왔다는 점이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음토가 양토를 끌어들이려는 성질이 있는데 옆에 붙으려는. 그러네요.
되게 재밌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물이 짓는다. 어, 글쎄요. 어떤 직업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물이 지어야 되는? 네. 뭐 아까 사업을 해야 영상 되나? 보시는 거 아까 올림픽 영상 보시는 거 봤는데 네. 네, 운동선수들이 네, 아, 그렇죠. 팀 스포츠 네, 네. 관련해서는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비경 특히나 겁재가. 팀으로 하는 거. 네, 아, 그런 경우에 이제 비경겁제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비견 겁재, 줄여서 네. 이 비겁 같은 네. 경우에는 물이 짓는 것과 좀 관련이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정치, 팀 스포츠 이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그거는 약간 장점이 발현됐을 경우에 그런 직업을 갖게 되고 좀 이제 단점이 발현되면 자영업자들이 많아요. 근데 왜 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자영업자. 비경겁제의 단점이 이제 발현이 되면 네. 이렇게 남의 밑에서 잘 못 있는다거나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본인의 고집이 강해지고 네. 네, 그런 단점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해서 결국 자영업자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무리를 지어도 내가 무리 속의 어떤 부분으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직접 무리를 꾸리고 만들어 나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좀 그러한 성격이 사회생활을 할 때 좀 하자로 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많으면은 신강하겠잖아요. 네. 네, 신강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죠. 아, 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비겁이 많을 때. 사회생활이 아니라 이제 잘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서 아, 사회생활에 고집이 강해져서 고집. 그러니까 이제 이 비겁이 장점으로 잘 발현되면은 이제 사람들도 잘 끌어모으고 자기만의 어떤 직관으로 좀 밀어붙일 줄도 알고 네. 그런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오늘 잘못 만나거나 해서 네. 좀 나쁘게 발현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고집쟁이가 된다거나 보통은 독불장군. 비경겁제가 많고 수가 없는 경우가 좀 단점이 많이 발현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아, 수 기운이요? 네. 오행에? 그러니까 아,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수기운이 감추는 기운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게 내 마음에는 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회 활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내 고집이나 아집이 밖으로 드러나 버리면 다른 사람과 마찰이 심해지게 되겠죠. 네, 아, 그런 점에서. 측면에서. 네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본원이 수인데 그러면은 비경 겁재가 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되게 적합하겠네요, 상태가. 왜냐면은 비경 겁재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게 수 기운의 비경 겁재이기 때문에 그럼 뭔가 자신의 고집을 좀 잘 숨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감추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무섭게 돌변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감추고 응축된 에너지가 어떤 순간 폭발하면 굉장히 무섭게 발현되기도 하죠. 아, 네. 그렇군요. 비경 겁재.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도 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경 겁재가 많으면 신강하다. 네. 네, 이 부분도 좀 유심히 네. 잘 들으시고 혹시 뭐 나나 내 아이가 비경 겁재가 많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비경겁제가 이제 많은 걸 알아봤는데 네. 비경겁제의 기운을 빼낼 수 있는, 설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하는 것이 뭐냐? 본원이 생하는 것. 식신상관. 식상이죠. 그래서 식상. 네. 네, 본원이 생하는 식신상관. 오행에 이제 식상이라고 부르는데 식신 같은 경우에는 본원과 오행이 같고 네. 상관은 오행이 다르죠. 네. 그래서 식신은 내 안에 있는 걸 표현해내는 거, 만들어내는 것이고 식신이 오행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생하는 거.
아, 음양이 같은 거. 음양이 같은 거죠. 음양, 아, 오행이 죄송합니다. 아니라. 제가 말실수를 했나요? 네. 자, 네.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지금 이제 식상하고 있는데 식신 같은 경우에는 오행이 아니라 본원이랑 음양이 같은 거고 네네. 상관 같은 경우에는 음양이 다른. 네, 맞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원이 음양이 같은 식신을 생하려면 매우 힘들죠. 그래서 창작 활동은 이제 내가 생하는데 매우 힘들게 생하는 것이 창작 활동이기 때문에 네. 이게 창작 활동이랑 연관이 있다고 봐요, 식신이. 아, 네. 그렇지만 상관은 조금 다른 게 좀 쉽게 생하는 거고 또 남이 생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기 좋게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작가가 있다고 할 때 네. 식신이라는 성격에 맞는 작가는 소설가나 뭐 시, 네. 이런 뭐 문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장르들. 네. 그런가 하면 상관은 이미 있는 이야기들을 엮어서 만드는 뭐 드라마나 이런 좀 네네. 각색하고 네네. 그런 뭐 거에 예능 좀. 작가 이런 것에 아, 이제 조금 적합해 보인다고 볼 수 있어요. 음, 그런가 하면 이제 그냥 말뜻 그대로 본원이 생하는 거니까 네. 제조업에도 적합하다고 보기도 하고요. 네. 제조업. 네.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음식점 같은 거 하시는 분 중에도 식신이 정말로 많고요. 네. 네. 근데 상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인제 만들어낸 것들을 조합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음, 음, 상관은 매우 약간 독특하고 특이한 걸 이렇게 잘 만들어내는 아, 제조업이라도 그런 측면이 좀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창의력을 뽐내야 되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연예인. 네. 그런 경우에도 식상이 많이 보이고 네. 그다음에 어떤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것에도 매우 적합하겠죠. 음. 그러니까 식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결과물을 내는 그러한 십성이라고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식신과 상관은. 그런데 네. 식신은 조금 어렵게 이제 만들어내는 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상관은 조금 쉽게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음, 좀 그러니까 창작과 관련된 일 예예. 이쪽이랑 관련이 깊을 것 같고. 네. 그 음, 상관 같은 경우에는 교사직이랑 맞는다고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상관의 경우에는 타인이 만든 것들을 이제 생하는 거니까 네, 조합해서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이 아, 적합하다고 보는 거예요. 아, 네. 식신보다는 상관이 교사에는 더 적합하게. 그러니까 이제 상관이라는 십성의 특징이 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좀 조합하고 네. 전달하고 네. 그런 이제 재능도 좀 내포하고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네. 이제 교사라는 직업이 뭐 사실 본인의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거나 본인이 직접 연구 개발을 하거나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론과 개념들을 학생들한테 알기 쉽게 전달하는 네. 그런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상관과 좀 관련이 깊을 수 있겠네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식신상관 관련해서 뭐 관련한 뭐 유명 인사, 뭐 예시 이런 거 없을까요? 굳이 굳이 식신상관은 뭐 예시를 딱히 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네, 왜 그러냐면 애지간한 연예인분들 뭐 영화 감독이나 뭐 이런 분들 연예계 쪽에 있는 분들 다 식신 하나씩 다 꿰고 있어요. 음, 좋은 자리에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딱히 어떤 사람을 그러니까 식신은 많다고 좋은 게 아니고 네, 좋은 자리에 딱 하나가 있을 경우에 굉장히 직업적으로 그게 아, 보여지더라고요. 식신도 뭐 무조건
그러니까 막 많으면 비경겁제가 더 창의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비경겁제가 많을수록 그 특징이 이렇게 강화돼서 보여지는 거에 반해서 네. 식신상관은 딱 하나가 적절한 자리에서 생조받고 있을 때 더 남의 눈에 잘 띄더라는 거예요. 아, 네. 그렇구나. 재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비겁 지나서 식상 지나서 이제 재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 네. 재성은 뭐하고 뭐를 네. 줄여서 정제, 편제. 정제편제. 네, 재성. 이거는 이제 재물이죠. 재물 제자의 재성. 네. 그래서 이 식신과 상관이 생하는 것이 재성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돈을 만드는 거. 네. 그렇게 이제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식신과 상관이 없더라도 비경과 겁재가 많이 있고 인성이 있고 그래서 신강한 와중에 재성이 또 많이 있으면 그걸 신왕재왕하다고 해서 부자 사주로 이제 보게 되죠. 아하. 네. 그래서 재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금융업 쪽에서 많이 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금융업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금융에 있는데 뭐 왜죠? 금융업? 이거는 이제 왜냐고 이제 물으시면은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네. 화재성이었을 때 금융업 쪽에서 조금 더 많이 발견되었어요. 아, 화 기운이 재성일 때 네. 금융업에 좀 그러니까 종사하는 남의 사람이. 돈을 만지는 게 보여지는 것이다 보니까 네. 그게 직업적으로 그런 경우를 제가 훨씬 더 많이 봤고요. 금융업인 경우는. 네. 네. 오행이랑 연결했을 때. 그렇고 금융업이 아니고 이제 재성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토일 경우를 많이 봤고요. 그렇군요. 좀 토는 저장하는 능력이니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재성, 이 정제와 편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를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이제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 가지고 제가 좀 뛰어넘은 감이 있는데 정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내가 본원이 극하는 그러니까 본원이 이기는 기운이죠. 네. 본원이 이기는 오행을 재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돌아오면 식신상관이 생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본원이 이기는 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제 같은 경우에는 음양이 달라서 쉽게 이기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편법을 쓰고 그렇게 해서 쉽게 이긴다는 게 아니라 내가 꼭 이길 수 있는 것에 뛰어든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정제를 월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정제를 가진 경우에는. 네. 그렇지만 편제를 가진 경우에는 그 이길 확률이 적어서 막 그 간당간당한 막 그런 것들이 땡기는 거죠. 아, 좀 도박적인. 실제 도박을 좋아하기도 하고 아. 편제가 있는 경우에는 네. 네, 그러니까 편제는 확률이 낮을수록 그 이제 하이 리스크를 추구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그런 경향을 이제 고위험 보이는 게 고수익을 편제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어렵게 이기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재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돈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네. 정제를 이제 돈으로 비유하자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인 거고 편제는 한 번에 확 벌고 한 번에 확 잃는 좀 도박 이거랑 이제 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럼- 우리가 이게 명리휴가다 보니까 네. 이제 어린 애를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죠. 이제 얘를 뭐 나중까지 이제 생각해서 얘는 어느 직업이 적합할까를 고민하신다면 재성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재성 말고 다른 게 어떤 십성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 식신 상관이랑 연결된 재성은 얘가 이제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식신 상관에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직업적인 걸 재성으로 바로 접근할 게 아니라 아, 네. 재성 옆에 뭐가 같이 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이 재성 자체에서 이 아이의 어떤 적성 이런 걸 끌어내기보다는 네. 식신과 상관 이제 방금 했던 이 식상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아이의 재능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네. 식상이 없으면 비경 겁재 음. 그게 더 직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가 더 맞다는 거죠. 아까 아. 말씀드렸다시피 재성 자체가 화기운이어서 금융업으로 가는 게 아니면 그냥 재성만 있는 거 가지고 금융업이 적합하다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성격 같은 걸 좀 이야기해 주는 네. 기질 네. 이런 걸 어린 이야기해 주는 시절부터 지표일 쪼끔 뿐인 네 다른 아이들보다 승부욕이 더 있고 이런 특성을 보일 텐데 그거 자체만으로는 이렇게 적성과 연결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좀 다른 아. 십성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재성은 그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 예. 인제 재생관 해서 관성으로 넘어왔는데요. 관성은 정관, 편관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죠. 네. 그래서 재성이 있고 관성이 있다면 재성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제 '아 얘가 관이 있다.'라고 하면 얘는 어딘가에 속하거나 아니면은 속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제 어떤 룰이나 규칙을 굉장히 잘 지키고 네. 그런 규칙 안에 있는 것을 편안해하고 그러니까 아하. 자유방임적인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겠죠? 아하. 네. 자유방임적인 분위기. 네. 혐오. 네. 음. 그건 어떻게 보면 금기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금과 관성이 같이 많이 있는 경우에 이제 검찰이나 경찰 관련직이 굉장히 아. 많이 있거든요. 그쵸. 완벽한 어떤 관료제 사회니까 네네. 그 안에는 명확한 어떤 룰과 규칙이 있고 또 네. 검경이라 검경이라는 그 역할 자체가 어떤 그런 룰을 사회의 수호하는 룰을 일이죠. 수호하는데 네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네. 제가 금이 많고 정관 편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매우 적합하다고 음. 보고요. 거기에 직업적으로. 이제 만약에 사명살까지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검찰이나 경찰 관련직을 가지라고 강하게 권하게 돼요. 아. 어린 시절에 만약에 사주를 네. 봤는데 이 아이가 금기운이 뭐 많이 있는데 관성이 있고 그러니까 사명살에 해당하는 인자나 그러니까 인사, 신, 사명살인 경우에만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축술미는 해당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인자나 사자나 신자가 이 아이 사주 안에 있어. 이 세 가지에 모두 다 해당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아이가 아. 어렸을 때부터 이쪽으로 가게끔 좀 코치를 해 줘라 하는 얘기를 하게 돼요. 아. 네. 대표적인 인물이 혹시 누가 있을까요? 그런 어떤 사주적인 음. 특징을 가진. 박정희 씨 사주는 제가 가짜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네. 전두환 씨 사주가 네.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금이 많고 네. 관이 있고 인사신 중에 아 두 글자가 있고 그렇죠. 사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군인 출신 아닙니까? 네. 또 이 어떤 정관 편관의 특징으로 미뤄봤을 때 어떤 뭔가 조직에 속하고 규칙을 중시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미뤄봤을 때 군인이라는 직업도 사실 좀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음. 그리고 인제 가까운 경우에도 인제 직업 군인으로서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요. 이제 지인분들 네네. 중에서 그러한 네네. 특징을 사주적인 특징을 지니신 분 중에 이제 군인 한 분 네. 계시고. 특히나 음. 이제 사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사화가 가지는 특징이 네. 행정 권력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이나 이런 역마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그런 경우에 또 해당이 되더라고요. 음. 굉장히 이제 좋아요. 그러니까 사명살을 가지고 있으면 네. 보통은 검경이 아닌 경우에는 되게 나쁘게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럴 네. 만도 하죠. 그런데
검경에 들어가서 사명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명살이 들어올 때마다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오히려 좋은 일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음. 네. 그래서 관성은 이제 검경은 그만 얘기하고 또 그 밖에도 조직 관리나 경영 관리 뭐 임원까지 올라가려면 당연히 이제 관성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일반 아. 기업이라도. 네. 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관은 지는 거잖아요. 관은 그렇죠. 나를 기본적으로 극하는.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네. 나를 네.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네. 내가 어떤 룰 안에 있고 네.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내가 당연히 그러니까 상하 관계에 굉장히 잘 수긍하고 복종할 수 있는 기운이라고 봐야죠. 아. 네. 이제 관성 좀 정리를 해 보자면 내가 이제 속하는 거, 소속되는 거를 좀 좋아하고 네. 룰, 규칙 이런 거 중시하고 뭐 룰이 규칙이지. 자유방임적인 분위기 되게 싫어하고 상하 관계를 잘 수긍할 줄 아는 말 그대로 좀 조직 생활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십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관성이 생하는 인성. 인성. 네. 정인, 편인을 합쳐서 이제 인성 이렇게 얘기하는 네. 이제 정인 같은 경우에는 본원과 음양이 다르고 네. 이제 편인 같은 경우에는 본원과 음양이 같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나를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머니로 보는 아. 네. 그것이 바로 인성이에요. 그래서 인성이 있으면 무엇이든 좀 잘 흡수하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흡수. 네. 흡수력이 그래서 좋다. 네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정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편인 공부를 같은 잘한다. 경우에는 약간은 다른 게 어렵게 이제 흡수하게 되죠. 정인보다는. 네. 같으니까 음양이 본원이랑. 네. 그래서 어렵게 흡수한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제 '타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좀 더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독특한 생각을 하게 되는 기운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유행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편인이 있으면 예술인이 되면 네.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네. 인제 정인인 경우에는 학자, 아. 종교인 이런 것에 인제 더 적합하고. 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고 이제 하나로 묶여 있긴 하지만 정인하고 편인은 그 각각이 좀 개성이 뚜렷한 것 같아요. 예. 네. 정인 같은 그냥 보기에도 경우에는 많이 달라요. 스펀지처럼 이제 지식을 쉽게 흡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 공부하기 좋은. 예. 내가 그러니까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반면에 이제 네. 편인은 '남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내 눈앞에 어떤 음. 상황이 보여졌을 때.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을 조금 의식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뭐 그게 본인에게는 피곤할 수도 있겠으나 트렌디하 좋게 네 발현되면 맞아요. 트렌디하게 음 유행에 그래서 뒤처지지 네 않는. 패션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편인이 가지신 분이 많이 있어요. 음음. 그렇군요. 일지의 편인이신 분들 한번 일지의 눈여겨서 편인. 한번 보세요. 제가 일지의 편인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네. 신미 일주라 네. 가지고. 주변에 찾아보시면은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네. 주변에 일지 편인이신 분들을 한번 유심히 봐 보세요. 옷 입는 게 되게 개성이 있고 네. 남과는 좀 다르고 이럴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약간 정인하고 편인. 특별한 인제 지금은 직업이라는 게 너무나 많이 또 생기고 있고 사라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요새는 평생 한 직업만 네. 갖고 살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특한 직업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 편인 같은 경우에 그런 독특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이기도 해요. 음. 네.
그런 점에서 되게 또 재밌네요. 발빠르게 바뀌는 것들을 네. 이렇게 캐치해 나가기 때문이죠. 음. 네. 확실히 편인 뭐 정인 편인 뭐 둘 중에 뭐가 더 좋고 나쁘다 이걸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고루 갖추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뭐든지 간에 네. 이게 오행이 됐든 뭐 십성이 됐든 뭐가 네. 됐든지 간에 근데 고루 인제 갖추면 이거를 만약에 들으시면서 내 아이 그 사주를 같이 보시는데 막 너무 막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헷갈리신다. 댓글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이나 카페에 사연 남겨주시면 네. 저희가 아주 친절하게 이 방송에서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네. 네. 이게 고, 왜냐면 관성이 있는데 네. 식상이 바로 옆에 있다. 네. 매우 고민되는 측면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네. 식상은 관성을 극하죠. 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식신이 편관을 보거나 상관이 정관을 봤을 경우에 이거에 서로 기가 어느 게 더 세고 아니면 어디로 합의되고 뭐 아니면 쟁충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럴 네. 때 음. 어떤 걸 더 살려줘야 할지는 그거에서 결론이 나거든요. 네. 우리가 사주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 합하고 충 때문이거든요. 아, 네. 네. 그 부분은 어렵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서 합충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헷갈리신다면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대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막간에 이제 제 사주를 네. 한번 보면 저는 우리 호박 어 씨는 이렇게 본인의 사주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사심 가득한 방송 무엇보다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사연도 안 들어오는 판에 네. 이 제 사주라도 조금 네네.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그러시지요. 방송거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제 사주 이제 보시면은 일단 비견 두 개에 겁재 하나가 있어요. 일단 비겁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제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아 그래서 비겁이 많은 게. 어렸을 때 막 야구, 축구 이런 거 무리지어서 하는 운동 굉장히 좋아했었고 뭐 네. 축구 선수가 꿈인 적도 있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네네. 그랬었죠. 그래서 이상한 그 오수구병이 없었다면은 아마 선수를 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고요. 네. 그런가 하면 또 정치인도 재밌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도 있고요. 음. 네. 그렇죠. 그런 말들이 다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비견과 어떤 겁재의 영향 하에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무리 짓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뭐 그냥 단순히 야구, 축구를 한다가 아니라 막 야구단, 축구단 이런 거를 제가 직접 만들어 가지고 애들을 불러 모으려고 했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안 맺는 이유가 뭐냐면 재성이 없어요. 아. 야구 선수든 축구 선수든 네. 사실 승부욕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우리 호박 씨가 무리 짓는 거는 매우 좋아하지만 네. 이걸 꼭 이기지 않아도 그냥 거기 참여하는 걸로도 매우 즐거워하셔서 막 그 유니폼 디자인해서 다 같이 입는 그런 거에 인제 의의를 두시고 아, 그렇죠. 네 이 무리 자체의 어떤 명예를 높이는 관성적인 측면에 또 더 네 맞습니다. 기쁨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비견 겁재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관성도 정관, 편관도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네. 네 이거를 좋다고 하지 않아요. 아, 좋다고 하지 않는 네. 좋지 왜냐? 않은 나의 사주. 이게 인제 나란히 있으면 그런데 네. 다행히도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는 좀 극제가 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는데 네. 네 이게 이렇게 옆에 나란히 붙어 있으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는 거가 편안한 게 정관인데 네. 남이 지는 것이 또 관심 있는 게 편관이에요, 네. 정관과 편관이. 네. 내가 지면서 동시에 남도 지는 거는 이상하죠?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모순된 이렇게 상태.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두 가지 기운은 보기에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요. 아, 정관과 편관은. 매우 달라요. 네. 편관은 어렸을 때나 커서나 사실 남을 자꾸만 지배하려고 드는. 제어하려고 해요. 네. 남을 지게 하는 것에 매우 이렇게 집착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힘으로 자꾸 음. 제어하려고 한다거나. 그렇죠. 이제 가장 쉬운 게 폭력이니까. 네. 네. 그런 일이 인제 편관한테 일어나기 때문에 편관을 살이라 부른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정관은 그런 일을 싫어해요. 아. 아니, 법이 있고 규칙이 있는데 왜 지키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정관이란 말이에요. 음. 그니까 전혀 다르죠, 두 개가. 아, 근데 두 네. 개가 한 사람 마음 안에서 있다고 생각해 보면 아. 매우 복잡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고 막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도 양가 감정을 가지고 음. 그러기 때문에 이게 혼잡을 다른 것도 네. 음양이 같이 나란히 있는 것이 혼잡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식신과 상관이 나란히 있건 정관과 편관이 나란히 있건 유일하게 괜찮은 것은 정제와 편제가 있는 거. 아, 정제와 편제가 나란히 있는 건 괜찮다. 네. 음. 그것이 마음속에서 뭐 그다지 그렇게 어 갈등이 없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돈이나 남의 돈이나 돈은 다 좋은 돈이죠.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정제와 편제는 그다지 큰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음음. 네. 그렇군요. 이것이 이제 사람 사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는 남자가 정제와 편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 네. 인제 옛날 해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정제와 편제가 있다고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치만 그냥 기초적으로 해석할 때 정제와 편제가 나란히 있으면 어 아내가 집에 있는데 밖에 애인이 한 명 더 있네. 이렇게 인제 해석하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었죠. 근데 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됩니다. 아, 네. 두 집 살림하려면 돈이 많아야겠죠. 어. 그래서 이게 필히 돈과 연관이 된 일이다. 네. 그 얘기는 이만 네. 줄이도록 죄송합니다. 하겠고요. 네. 이제 또 월지의 식신이 하나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사주가. 다시 또 인제 호박씨 사주로 그렇죠. 돌아와서. 아니. 지금 제 사주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월지 식신이 네. 하는 일이 뭐냐면 식신은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대해서 생하는 일을 하고 또 편관을 극하는 일을 해요. 네. 거리가 너무 멀면 이제 극하는 작용은 당연히 줄어들죠. 네. 바로 옆에 편관이 있고 식신이 있고 그러면 식신이 편관을 극하죠. 네. 근데 만약에 식신이 있고 재성이 옆에 있다. 네. 그러면 모든 오행은 극보다는 생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바로 옆에 극이 있고 생이 있다면 생을 먼저 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져요. 음. 네. 그렇군요. 네. 식신이 지금 있는 것이 매우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면 겁재 밑에 있잖아요. 지금 호박씨 사주에는. 네. 그러면 이제 겁재의 기운을 빼내가요. 설기하죠. 식신이 겁재의 기운을 네. 빼내는. 많은 기운을 이렇게 빼내주는 거는 이제 설기한다고 표현하고 네. 가뜩이나 없어서 죽겠는 기운을 가져가는 거는 도기한다고 표현해서 도둑질한다고 인제 나쁘게 이렇게 인제 네. 말을 할 때 하게 음. 되죠. 그래서 좋은 기운으로 설기를 인제 하는 거죠, 네. 겁재를.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오행이니까 빼가 주면 좋죠. 음. 그렇게 해서 강해진 식신의 기운이 생할재가 없다 보니까 편관을 극하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편관은 극당하게 되고 인제 네. 정관이 살아있게 되는 거죠. 음. 그런 이제 관계가 나타나는 거. 네. 그런데 인제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약에 네. 어떤 충합 작용이 오냐에 따라서 편관이 살아날 수 있겠죠. 음. 식신이 묶이면 당연히 또 편관이 편관이 살아나고. 살아나죠. 그러니까 제가 또 편관이 살아나면은 또 좀 중이병이 살짝 다시 도질 수 있고. 좀 네. 막 제어하려고 들고.
네. 그런 이제 좀 성격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에피소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 마무리하는 분위기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세요. 네, 사연, 소중한 사연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